반갑습니다. 순자산 0.1%를 꿈꾸는 송팀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조금 제 직접적인 투자와 좀 연결해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테슬라를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거든요. 제 개인 계좌에도 있고, 아이 계좌에도 테슬라가 높은 비중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CES 2026을 보다 보니까, 특히 엔비디아 발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 비중을 좀 심각하게 재배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엔비디아 CES 발표에서 왜 테슬라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엔비디아가 더 잘 나갈 것 같다는 생각, 물론 그것도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테슬라가 지금까지 수조 원을 들여서 쌓아놓은 그 성벽이 이 엔비디아 때문에 좀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가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칩셋 루빈과 알파 메이오에 대해서, 특히 그 뒤에 숨겨진 엔비디아의 사다리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자, 이번 발표의 핵심 단어는 VLA, Vision Language Action입니다. 해외 학술지에서는 전문가들이 이거를 이제 물리적 AI의 챗GPT 모먼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비전, 핸들을 꺾는 액션, 이게 아니라 그 사이에 언어적인 이해와, 그러니까 랭귀지와 추론하는 기능, 리즈닝이 들어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기 차량에 탑재된 AI가 하나의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로봇이 요리를 하는데 뜨거운 냄비를 만졌을 때 손이 오랫동안 만지고 있으면 손이 데이겠죠. 그래서 이거 뜨거우니까 빨리 손을 떼야 되겠어. 이런 반사신경이 기존까지의 현재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손을 떼는지가, 얼마나 온도를 빨리 감지하고 손을 얼마나 빨리 떼는지가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VLA는 냄비에 김이 모락모락 나네. 눈으로 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인식하고 나서 뜨겁겠네. 그냥 집으면 화상을 입겠네. 장갑을 껴야겠네. 이런 추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갑을 찾는 액션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를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엔비디아가 말하기를 바로 롱테일, 그러니까 돌발 상황 때문입니다. 젠슨 왕이 말하기를 자율주행의 99%는 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하나 1%, 낮은 확률이지만 반드시 발생하는 이 사고, 그러니까 혹은 뭐 예를 들면 도로에 갑자기 상자가 쏟아져 있다거나, 경찰이 갑자기 수신호를 하면서 검문을 한다던가,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에 학습했던 데이터만으로는 이런 사고들을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알파 메이오는 체인 오브 థ 그러니까 사고의 사슬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차량이 스스로 논리적인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해결책을 도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알파 마이오 1은 파라미터의 개수가 100억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차에게 야, 너 여기서 왜 멈췄어? 라고 물으면 경찰이 손으로 정지 신호를 해서 지금 검문 같은 걸 하더라. 이제 인간처럼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기사로 보셨을 텐데, 전기차 버려야 살아남는다, GM하고 포드하고 심지어 폭스바겐까지 이 전기차 계획을 축소하고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이브리드로 회군하는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얘네들의 메타 엔진은 지금, 야, 우리 너무 늦었는데? 이거 지금 전기차 시장에 들어갔다가는 테슬라한테 그냥 다 쓸리고, 이거 지금 경쟁에 뛰어들어봤자 우리 손실밖에 안 나겠는데?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항복 선언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엔비디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
FSD라고 하는 것도 반도체를 파는 하나의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 시장에서 고객으로 생각했던 기업들이 막 자기들의 그 전략 계획들을 계속 늦추는 거예요. 늦추거나 아니면 뭐 축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엔비디아 입장에 당연히 좋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엄청난 제안을 던지는 겁니다. 야, 우리가 알파 마요라는 걸 개발했는데, 야, 이게 엄청난 거거든? 우리가 오픈 소스 공짜로 줄 테니까 한번 써봐. 그리고 너네가 만드는 완성차에도 조금 조정만 하면, 디스틸레이션 미세 조정만 하면 이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게 엔비디아가 그 시장의 크기를 강제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섹터를 거의 뭐 멱살 잡고 캐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 부분이 제일 그 엔비디아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포드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차 시장이니까 예를 들면 너무 성능 좋은 차로 계속 1등 하는 회사,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이런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야, 우리 안 되겠어. 레이싱 뭐 참가해봤자 적자만 나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경기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그 대회를 운영하는 어떤 회사가 갑자기 비슷한 차량을 공짜로 나눠주면서, 야, 너네 이게 뭐 잘 튜닝하고 그 레이서 잘 뽑아가지고 한번 해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자기들 표현으로는 이제 티처 모델을 제공하면 제조사가 이거를 복제하고, 그러니까 미세 조정, 디스틸레이션을 해서 자신들의 자율주행차를 뽑아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CES에서도 보면 벤츠를 가지고 이제 시연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독점하던 자율주행의 지능이 이제 이 시장에 참여하는 누구한테나 제공이 되는 이 기본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는 이게 테슬라를 사실 너무 무시하는 얘기죠. 저도 이제 테슬라를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하고 뭐 테슬라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예를 들어서 주행 마일리지, 엄청난 주행 마일리지를 통해서 쌓은 데이터도 막강하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런 그 불특정한 상황에서 대응하는 능력도 뭐 압도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알파 마요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이제 올해 안에 월드 모델, 자기들의 월드 모델을 활용해서 테슬라 차량이 왜 뭐 좌회전을 했는지, 왜 중앙선을 이렇게 침범해서 들어갔는지, 그런 판단을 한 근거를 언어로 설명하는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풀 셀프 드라이빙 첫 시연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그 테슬라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좌회전한 영상이 있었잖아요. 뭐 거기서 여러 갑론을박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인식한 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이제 논리정연하게 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는 방향은 가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둘 다 설명 가능한 지능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 테슬라가 말하는 월드 모델이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코스모스 그 월드 모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 엔비디아의 월드 모델은 그 코스모스라고 하죠. 주로 시뮬레이션과 학습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여기서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수억 번의 경험을 시켜서 미리 겪어보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최적화된 액션을 도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인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가 있고 가상 세계가 있는 이렇게 트윈을 만들어서 거기서 학습을 시켜서 이제 세상으로 리얼 월드에 내보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의 월드 모델은 조금은 다른데, 테슬라는 라이다가 아니라 카메라를 쓴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차량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실시간 그 리얼 월드에 대한 영상을 즉석에서 3D 환경으로 재구성하고 거기서 일어날 일을 바로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유하면 어, 엔비디아의 월드 모델이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할 때
세트장도 완벽하게 꾸미고 시나리오도 논리 정연하게 딱 다 갖춰 놓고, 그래서 그 앞에서 뭐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동시에 뭐 주변 배경도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면, 그 테슬라의 월드 모델은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는 동시에 배경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뭐 어떻게 보면 비유하자면 뭐 증강현실 AR에 가까운 뭐 그런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목표는 같지만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 모두를 위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교재를 만드는 거고, 테슬라는 테슬라만을 위한 순간적인 판단력을 이제 키우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월스트리트에서는 지금 빅테크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 그 수십 조의 캐펙스를 투자할 수 있을까? 이 회의론 때문에 사실 저도 작년 하반기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자 나스닥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3분기 정도부터 이게 이런 회의론이 제기가 돼 가지고, 와, 이게 주가가 얼마나 출렁거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회의론이 나오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일론 머스크도 반박도 하고 젠슨왕도 반박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 그 칩셋을 발표하면서 저는 이번 칩셋에 대한 발표도 이런 회의론에 대한 어떤 그 반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새로 발표한 루빈이라는 이 칩셋은 블랙웰이라는 칩셋보다 학습 측면에서는 4배가 더 빠르고 추론 측면에서는 비용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엔비디아가 그 월가의 회의론을 잠식시키려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안도감을 주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 엔비디아는 굳이 이 루빈이라는 칩셋을 발표하면서 알파마요를 오픈소스로 공짜로 뿌렸을까요? 그러니까 루빈을 팔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시장에서 안심을 한다는 겁니다. 추론 비용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한들 사실 지금 시장에 그 팽배한 그 회의론이, 아니 추론 비용이 10분의 1로 줄든 어쨌든 이미 쓴 돈은 어떡할 건데 여기다가 또 돈을 써야 되는데 뭐 그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엔비디아에서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 데이터 센터 수요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자동차 완성차 제조사가 자율주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뭐 포드나 GM 같은 이런 데들이 시장을 포기하지 않고 시장에 잘 따라붙도록 알파메이오 같은 그 오픈 소스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그 모델을 제공하면서 자율 시장에 대한 문턱을 확 낮춰버린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야, 그리고 그런데 알파마이오를 굴리려면 최소한 루빈급의 이 칩이 필수적인 거야. 근데 비용은 10분의 1로 줄여드렸으니까 뭐 투자할 만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파마이오는 대놓고 미끼 상품인 거고, 진짜 이제 그 캐시카우는 루빈이라는 칩셋인 건데, 이게 뭐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놀던 AI를 도로 위로 끌어내서, 그러니까 피지컬 AI로 가는 새로운 하드웨어 수요를 폭발시킨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돈의 흐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발표 직후에 샌디스크가 엄청 올랐죠. SK 하이닉스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저장 장치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단순히 AI 열풍 때문이 아니거든요. 이게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놓은 이 그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공짜 사다리는 그 알파마요 같은 VLA 기반의 그 FSD를 실제로 자동차에 구현하려면, 이게 그냥 이것만 모델만 단순히 이렇게 돌리면 되는 게 아니라 차량 자체가 하나의 이동형 데이터 센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FSD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뭐 약간 반사신경, 우리 뭐 현대차나 기아차에 있는 HDA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었다면, VLA는 이제 상황을 언어로 이해하고 추론하는 사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고라는 게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이 기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월드 모델을 이거를
디테일하게 이렇게 돌리려면, 특히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굉장히 예를 들면 뭐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해상도의 월드 모델을 실시간으로 돌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수만 가지의 사고 사슬을 연산을 하려면 이 데이터를 초고속, 그러니까 빨라야 되죠. 초고속으로 담아내고 꺼냈을, 쉽게 말해서 고성능 저장 장치,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나 아니면 SSD 같은 이런 게 차 안에 꽉 들어차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는 이제 단순히 타는 것이 아니라 수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서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저장 장치 섹터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루빈을 팔기 위해서 자율주행이라는 사다리를 놓았을 때 그 사다리를 지탱하는 바닥은 결국 저장 장치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저장 장치라는, 사실 이제 엔비디아하고는 좀 다른 섹터인데 이 다른 섹터의 주가를 엔비디아가 완전 뭐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테슬라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냉정하게 이제 테슬라의 주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고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자율주행에 대한 독점적 마진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근데 이 엔비디아가 테슬라가 쌓아온 성벽에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높은 성벽에 공짜 사다리를 꽉 놔주면서 그 사다리 타고 올라온 다른 경쟁자들로 인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겠죠. 테슬라는 이제 독점적 캐즘을 벗어나서 독점적 지위에 올라가면 여기서는 이제 완전 뭐 지금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데,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장의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면 마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 이제 시장의 기대보다는 더 안 좋은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테슬라의 PER이 300입니다. 굉장하죠. 근데 뭐 저도 이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테슬라의 그만큼의 내러티브가 탄탄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 너무나도 좋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독점적인 지위가 너무 탄탄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할 때 사실 이제 경쟁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업체들보다는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독점적 지위가 엔비디아 때문에 좀 예상치 못한 형태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CES를 보면서 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테슬라에서 엔비디아로 좀 분산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AI 시장이 언어 모델에서 피지컬 AI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피지컬 AI가 현실화되면 그 파급력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는 거죠. 왜 투자를 이때까지 안 했지? 엔비디아를 왜 안 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섹터나 시장을 멱살 캐리하고, 뭐 심지어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그런 회사니까요. 자, 오늘 제가 퇴근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뭐 이 얘기는 좀 꼭 하고 싶어서 좀 빨리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시간이 되시면 옆에 좋아요 한번 주시고 누르신 김에 뭐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지 이게 얼마 안 돼서 영상 수준이 아직 많이 부족한데, 점점 퀄리티 높여서 좋은 인사이트 많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순자산 0.1%를 꿈꾸며 야근하는 송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